그 미소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남자는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8년 전 멕시코 전 국민의 영혼을 통째로 훔쳐갔고 지금까지도 그걸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듣자마자 살짝 어그로 같기도 하고 너무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묘하고도 묘하게 소름 끼치는 선언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제범죄수사관의 브리핑도 아니었습니다. 이 한편의 범죄 스릴러 같은 멘트는 LAFC 축구팀을 태운 전용기가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공항에 있던 한 고위 보안 요원의 마이크를 타고 실제로 울려 퍼진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극적인 발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왜 멕시코인들은 1차전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팀을 무너뜨린 상대팀 선수를 두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렇게까지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아 맞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어떤 보안 문서나 공식 보고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답은 지난 2018년 러시아의 뜨거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맺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인연. 바로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사커 소속팀들이 콘카카프 챔피언스 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 크루즈 아술이나 클럽 아메리카 같은 거함들과 맞붙으러 멕시코 시티에 들어갈 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환영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원정길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축구 열기는 원래부터 극단적인 적대감으로 악명 높습니다. 귀를 찢는 야유, 경기장으로 날아드는 각종 이물질, 그리고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심리적 압박. 원정팀이라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특산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 대기실에서는 축구 역사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역설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멕시코 팬들이 그 자리에 모인 이유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이른바 클래스에 대한 자발적 굴복이라고 부르는 아주 순도 높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찬 공간 전체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거의 지진 같은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팀 이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니, 그 이름 하나만 미친 듯이 불러댔습니다. 광분한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보안 요원들이 3중 가드레일까지 설치했지만 정작 그 단단한 요원들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등번호 7번을 단 그 남자의 흐릿한 사진이라도 건지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집착에 가까운 열광을 제대로 해독하려면 스포츠 심리학 분석가들이 말하듯 다시 한번 2018년 월드컵의 눈물 나는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축구 역사에서 은혜의 빚이라는 개념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정의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멕시코는 현대 축구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중 하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게 0대3으로 완패하면서 사실상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할 처지로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멕시코의 유일한 희망은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나 카를로스 벨라의 발끝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해야 했던 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96분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시작된 손흥민의 폭발적인 질주, 그리고 텅 빈 독일 골문을 정확하게 갈라버린 그 마무리, 그 한 장면은 벼랑 끝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멕시코 민족 전체를 구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손흥민은 더 이상 한국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축구 성전에 모셔진 성인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 형제여, 당신은 이제 멕시코인이다. 이 말은 그냥 분위기 좋은 사교적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축구 신자들 가슴 한복판, 더 깊게 말하면 유전자 수준에까지 새겨진 감사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멕시코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자기들을 살려준 그 일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단지 역사적인 감사만으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개인 숭배에 가까운 열광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엔 한 가지 더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인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순수한 전문성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아주 절묘하게 뒤섞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2018년 월드컵 당시 멕시코의 은인이 되기 직전 손흥민은 이미 그들에게 공포를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터뜨린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
그 슛은 멕시코 수비진에게 단순한 실점 장면이 아니라 물리 법칙마저 거스르는 듯한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공은 말도 안 되게 강했고 또 말도 안 되게 정확했습니다. 골키퍼 기에르모 오초아는 그 장면에서 선방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예술 작품 뒤에 서 있는 배경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누구보다 민감한 멕시코인들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선수는 그냥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고,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암살자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그 마지막 골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벌주듯 찔러 넣었던 그 기술적 정교함까지도 함께 숭배합니다. 바로 그래서 손흥민은 단순히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라 무섭도록 존경하게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존경심이 얼마나 압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는 지난주 1차전에서 손흥민이 크루즈 아술의 골망을 흔들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멕시코 언론은 가장 먼저 자국 수비진의 허술함을 물어뜯고 왜 그런 실점을 허용했는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멕시코 시티 최대 스포츠지 레코드는 자기 팀 수비를 질타하는 대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빚졌던 기적에게 패배했다. 이건 그냥 멋있게 포장한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멕시코 축구 팬들의 집단 감정이 그대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패배는 아프지만 그 패배를 안긴 존재가 하필이면 과거 자기들을 살려준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 그 복잡하고도 묘한 감정이 멕시코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골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손흥민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단순한 원정이나 스타 선수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장면을 소프트 파워와 리더의 품격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강의라고 평가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거나 축구 시장의 위계에서 낮게 평가되는 리그와 국가를 찾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스타 소외 현상입니다. 그들은 대개 차가운 얼굴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삼엄한 경호벽 속으로 몸을 숨기고 대중과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전형적인 틀 자체를 통째로 깨버렸습니다. 공항이 사실상 아수라장으로 변한 그 혼란 속에서도 그는 계속 멈춰 섰습니다. 특유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양적인 예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습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얄팍한 연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함을 몸에 익힌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군중 심리학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이 멕시코 특유의 과격 서포터 문화, 그러니까 바라스 브라바스의 적대감마저 완전히 녹여버린 핵심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평소 같으면 원정팀 버스에 병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에서 이날 그들은 병을 던지는 대신 직접 만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장면입니다. 적대가 환호로 바뀌고 경계가 박수로 바뀌는 일,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굳이 권위를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칠 필요도 없었고 스타 행세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는 힘으로 눌러 만드는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으로 마주선 사람들조차 함부로 모욕적인 야유를 내뱉는 걸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게 만드는 친절함. 바로 거기서 그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이건 흔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상대를 짓누르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품격에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을 본 멕시코 현지 매체와 국제 언론은 곧바로 거대한 열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멕시코의 한 방송 채널은 콘카카프 지역 전체에 불고 있는 손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려 2시간짜리 특별 프로그램까지 편성했습니다. 전설적인 해설가 호세 라몬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의 민족적 자존심이 서울에서 온 청년에게 기꺼이 굴복하는 기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손흥민은 단지 축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축구가 여전히 고결한 감정과 대륙을 뛰어넘는 보훈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러 왔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멕시코인들은 지금 한 선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구원과 현재 눈앞에 선 품격을 동시에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디애슬레틱은 이 현상을 상업적 가치와 브랜드 파워의 관점에서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LAFC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한 이 미국 팀은 이제 멕시코 원정에서도 더 이상 원정팀 같은 기분으로 경기를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느 경기장을 가더라도 손흥민은 현지 선수들보다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유명세가 아닙니다. 문화와 기억, 그리고 감정의 자산을 모두 등에 업은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소셜미디어도 당연히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소니 멕시카노, 그리고 해시태그 한국인 형제 같은 표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건 한 크루즈 아술 팬의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손흥민이 우리 팀을 상대로 다시 골을 넣는다 해도 나는 울지 않겠다. 기꺼이 일어나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적어도 나는 역사가 움직이는 순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만 건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클럽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종교 수준으로 강한 이 지역 축구 문화에서 이런 반응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사실상 손흥민은 이제 한 명의 운동선수라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문명을 이어주는 문화적 아이콘이자 상징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가오는 경기에서 크루즈 아술은 정말 난감하고도 지독한 심리적 숙제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가족도 자기 나라 전체도 은인처럼 여기는 인물을 상대로 과연 수비수들이 평소처럼 거친 태클과 공격적인 수비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가장 기묘한 힘이 드러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방향의 흑마술입니다. 그는 상대를 흔들기 위해 비겁한 수단을 쓰지 않습니다. 괜히 신경전을 걸지도 않고 저급한 도발로 멘탈을 긁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의 위대함, 그리고 상대가 품고 있는 감사의 감정을 그대로 이용해 그들의 투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멕시코 수비수라면 원래는 일반적인 선수를 막기 위해 퇴장까지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쯤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찰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망설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상급 축구에서 그 1초의 머뭇거림은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대로 파멸을 뜻합니다. 과거 호드리구나 티에리 앙리가 언급했던 집단적 마비 현상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실력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마비가 아닙니다. 직업적 의무와 개인적 애정 사이에서 갈라지는 훨씬 더 지독한 내면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마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막아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부딪혀야 하는데 동시에 감사의 감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모순이야말로 크루즈 아술 수비진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벌어진 그 환대가 단순한 슈퍼스타 영입 축하 행사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게 보면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한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치른 채무 상환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았고 그 빚을 부끄럽지 않게 갚을 줄 안다는 사실을 모두 앞에서 증명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법 같은 양발과 순수한 심장을 가진 손흥민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선수의 유산은 진열장에 쌓인 트로피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오래도록 간직하는 감사의 감정 속에서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방식으로도 위대한 선수의 이름은 측정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팀 골문에 골을 넣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나라들의 역사 속에도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 민족의 마음을 훔쳤다는 선언 뒤에 숨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멕시코 축구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8년 전 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후 그는 다시 나타나 멕시코 전체를 조건 없는 경외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리만큼 친근한 영웅, 바로 그런 존재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아스테카 스타디움에 킥오프 휘슬이 울릴 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확실한 사실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진짜 승자는 그가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이미 정해졌다는 것. 그는 천사의 미소를 지었지만 신의 힘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묵직하게 꽂혔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숨겨진 맥락과 뜨거운 진실을 더 깊고 더 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essage set. You said. Tip took. Message with. ChatGPT said thought for a few seconds, Juroy. Do you like this personality?